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원 의원입니다. 그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고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의 재원 구성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4,400억 정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 목표 금액에 대한 운용 계획 자료도 좀 같이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아까 최진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사건립 기금에 사용될 재원이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청사건립 기금에 사용될 재원은 목적에 맞게 청사건립 기금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좀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세입 예산 중에 일정 부분을 목표치로 정해서 그 목표 금액에 맞춰서 기금 관리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어떤 기준 없이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대한 조성이 좀 무분별하게 좀 재원이 조성이 되게 되면 저희가 사용해야 될 그 단연도 회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사용되어져야 할 부분이 계속 적립이 되는 그런 형태가 좀 될 수 있으니까 그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안에 들어가 있는 재원 중에서 목적에 맞게 그 편성해야 될 것들은 편성을 하고 나서 실제로 그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금액의 범위를 좀 정해서 그 안에서 저희가 사용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좀 어떠신가요? 네, 이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의 대부분의 그 재원은 현재 이제 청사관리 기금이 이제 대부분의 재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기금들이 일부 이제 예수금으로 잡혀 있고, 그 이제 특별회계도 이제 한 80억 정도 이렇게 800억 정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이제 청사관리 기금에서 이제 갖고 있는 재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재정 안정화 개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그 결산 같은 경우에 3년 동안 이제 순세계 잉여금이 일반회계에서 20% 이상 증가하게 되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10%를 갖다가 이렇게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금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그 세입도 적고 또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그 재정 수요가 많은 데 비해서 또 세입 부족이 전망되기 때문에 그 금년에는 이제 재정 그런 그 안정화 개정에다가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후년에는 좀 그렇게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원하는 답변인데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릴 거는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조례 개정도 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장님께서도 이번에 시정연설에서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말씀하셨고 그 중에 이제 에너지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좀 이번에 빠진 것 같은데 뭐 빠졌다기보다는 예산상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에너지 복지 취약계층은 정주 여건이 좀 가장 취약한 계층이고 대부분이 자연불악입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군소음 부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에 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정주 여건 또한 계속적으로 개선이 안 돼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주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과 정주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분명히 접근하는 방식은 차이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저희 지역에서 저희 지역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진이면과 서탄면 같은 부분이 이제 도시가스가 좀 에너지가 취약한 지역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려면 지금 예정되어 있는 공사, 도로 공사와 병행해서 진행하지 않으면 여기는 굉장히 오랜 시간 지나도 할 수가 없다. 서탄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성과 오산을 잇는 갈천 가수도로 확정 공사인 국지도 82호선 공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를 할 때 도시가스 배관을 같이 묻어야 수월함 3리와 4리 그리고 내천 1리와 2리가 공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사를 할 때 도시가스 배관을 같이 묻으면 그래도 많은 부분의 공사 금액이 좀 절약이 될 거고 이때 하지 않으면 이 지역은 사실은 좀 굉장히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배관망 사업에서도 이제 배제가 될 수 있는 지역이고 도시가스 공급 취약 지역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 시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공사하는 시점을 좀 잘 챙겨서 도시가스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이면 같은 경우에도 현재 브레인시티에서 동막 간에 그 도로 공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도시가스 예산으로 8억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이때 공사를 할 때 도시가스 배관망 공사를 해야지만 마산 1, 2를 제외한 마산 2, 3, 4리가 도시가스 공급이 될 수가 있어요. 기존에 있는 도시가스 배관에서는 확장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공사를 통해서 저희가 도시가스를 공급을 해야지만 나머지 부분이 좀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런 공사 계획에 맞춰서 도시가스 공사가 좀 같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신 말씀 잘 저기 해서 예. 제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초선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전에 계셨던 기획환경경제시장님께서도 일부분 약속을 하셨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진행이 좀 더딘 부분에 대해서 뭐 집행부도 안타깝게 생각하겠지만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이런 부분이 확실히 개선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유정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앞서서 저희 의원님들께서 모든 사업들을 하나하나 다 짚어주셔갖고요. 저는 대부분 짚어주신 내용들을 제외하려고 했더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인사를 해야 하나라는 고민할 정도로 너무 세세하게 다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간단하게라도 질의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먼저 사업설명서 153페이지에 다른 의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물가 모니터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네. 예. 예, 보니까 분야별로 이 소비자 물가 동향을 좀 파악을 해서 모니터 요원들이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럼 이 올라간 자료들은 누가 활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뭐 일반인들도 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통계 자료로 이제 저희가 상급기관에도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예. 예, 지역 내 물가 기반이라든지 이 동향을 좀 파악하는 데는 좀 내용이 괜찮은 내용 같은데 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1년 내내 확인을 했더니 최고 많은 조회수가 한 30개 정도 건별로. 예, 잘 보지는 않습니다. 예. 예. 저희가 이제 네. 홈페이지 개설을 해놨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관심 있게 보지는 않는 시민들도 모르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걸 지금 현재 어떤 각 읍면동에는 자료가 배포가 되는 건가요? 홈페이지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예, 그렇게 특정 기간에만 한 조회수 30개고 나머지는 한 10개 미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이것이 좀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적극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에 직업계고 취업 지원이 있는데요. 이 졸업 예정자들 대상으로 해서 각 학교별로 현재 관내 학교에 지원을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직업계고라고 하면 예전 그 실업계고가 예, 직업계고로 이제 바뀌었고요. 저희 지금 관내에는 지금 9개 학교가 있는데 내년에는 은혜고가 빠져서 8개 학교가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서 이게 인건비인가요? 네, 거기 보면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관들 뭐 인건비라든지 특강 뭐 강사료 그리고 운영비 등인데 그 학교마다 계획서를 저희가 한 8월쯤에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조정을 해서 예산을 짰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고등학교 이제 졸업 앞둔 학생들하고 실제적으로 취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것들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네, 학교에서 실적이? 예, 학교에서 지금 반응이 예, 좋다고 다른 하나를 지금 사업을 또 구상을 하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사업을 요청하시나요? 아, 지금 이 직업계고 취업 지원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어디는 3학년 대상, 어디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부 대상으로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신입생들 1학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직업계고에 대해서 취업에 대해서 어떤 이제 프로그램을 해보려고 지금 다른데 수원이라든지 뭐 다른데 가지고 하는 데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요청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뭐 마이스터고라든지 네. 다른 전문 고등학교에 대한 집중적인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일반적인 실업계 고등학교 아이들의 취업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많이 잘 신경 써주셔서 양질의 뭐 좋은 기업에 연결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전반적으로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요. 그 부분에서 36페이지에 보면 평택항 친수공간이 있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캠핑장에 관한 이야기 잠깐 나왔었고요. 캠핑장은 현재 반응이 이제 좋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커뮤니티들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 그 예약하는 사이트가 지금 현재 진이천이라든지 우리 소풍정원 예약하는 사이트랑은 다른 거죠. 현재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캠핑톡이라는 신생업체에 계약이 돼 있고요. 수수료는 5%고요. 그리고 저희 캠핑장을 저희가 한 3군데는 인터파크하고 연결이 돼 있고 수수료는 10%입니다. 근데 그 진이천을 제외한 3군데 캠핑장이 사이트가 한 30개에서 한 40개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소규모인데 인터파크에서는 아마 수익이 거의 많지 않은 데 비해 인력이나 시간이 투자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뿐만이 아니고 내년에는 아마 평택에 있는 다른 캠핑장도 인터파크에서는 아마 새로운 계약을 리젝트할 걸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먼저 캠핑톡을 뚫었고 경기도하고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연말이면 캠핑톡에서도 인터파크에 상응하는 서비스가 개선이 완료된다고 하니까 아마 그쪽으로 예약이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약하시고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이제 실시간 반응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예약하는데 1시간 넘게 걸렸다, 실패했다라는 글들도 많이 봤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여가 캠핑장 한 곳만으로도 이런 상황이면 나중에 소풍정원이라든지 다른 캠핑장들까지 다 그곳에 집중이 됐을 때는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 이게 뭐 부분은 아마 트래픽 문제인지. 갑자기 이제 목요일부터 접수를 받다 보니까 일시 아마 주민들이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다른 사이트도 다른 캠핑장도 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문가들하고 해서 보완을 하라고 지시를 했고 연말 정도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더 챙겨가지고 연말 내년도에도 큰 문제 없이 캠핑 예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캠핑장 소풍정원과 관내에 있는 캠핑장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전체적으로 나중에 통합해서 예약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저희 지금 현재 관내 체육시설 대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보면 소풍정원은 현재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 인터파크로 연결되는 링크만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인 캠핑장들이 있으니 그것을 다 취합해서 연결해서 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후에라도 구축을 할 수 있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연구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도록. 이 마지막으로 94페이지 청년 창업도전 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요. 아까 다른 의원님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들 지금 사업량이 5명 사업 방식이 변경되는데 어떻게 변경이 된 건가요, 이건? 창업 네, 지원 그 다음. 사업 운영 네. 95페이지요. 네네. 94, 아. 95 연결로. 지금 94페이지 같은 경우는 청년 창업도전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창업을 앞둔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고요.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운영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량이 5명인데 올해 신규 사업으로 그 창업 지원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창업을 하기 위해서 뭐 특허권 등록이라든지 박람회 뭐 참가, 뭐 교육 훈련비 등으로 3가지 항목을 해서 지금 저희가 그 지원을 하는데요. 위원회 구성을 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고민을 했지만 저희가 막상 해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민원들이 들어오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재료비 달라, 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창업했으니까 사업자 등록증, 예, 그거랑 이름만 딱 올려놓고 나도 달라,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폭을 더 넓히면 이제 퍼주기식으로 너무 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말 그 키워야 되는 우수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방향을 좀 바꿔서 5명 정도를 5명 창업자를 좀 선정을 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도 현재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좀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앞으로도 좀 활발히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응원을 드리고요. 내용 자료가 있으시면 이거 관련한 것들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업 이후에도 관련해서 연계되는 어떤 다른 과에라도 사업이 있나요? 이분들은 창업을 하고 끝인가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 또 연계할 수 있는 거 크라우드 펀딩 사업을 또 구상을 하게 이어서. 됐던 겁니다. 그 온라인으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그 차후에는 또 저희가 구상을 하는 게 크라우드 펀딩은 온라인으로 저희가 홍보 판매를 하는 건데 이거랑 현장에서 홍보 판매할 수 있는 팝업 스토어 사업도 그것도 지금 하고 싶어서 시장님께도 지금 말씀을 좀 드려놨어요. 내년에 크라우드 펀딩 먼저 사업부터 성과 구성을 한 다음에 그 현장에서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거, 그것도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잘 되길 응원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과 함께 이 각 사업들이 좀 어느 정도 뭔가 신규로 해서 육성을 하고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연결되는 사업들이 좀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통합안정재정기금의 그 재원 조달, 뭐 활용 방향 이런 재원들은 저희 위원님들이 정말 오늘 하루 종일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 말씀에 저 충분히 공감하고 자세히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시가스 공사 관련 예산도 네, 저조차도 이제 충분히 공감을 하고 반드시 지금 이것은 이제 계속 검토만 하겠습니다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여건상 이제 공사비와 자재비는 계속 상승할 것이고 앞으로 이제 예산은 계속 타이트하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방안 대안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물론 의회에서도 고민을 해주시겠지만 먼저 만들어서 제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빠르게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시간을 끌수록 좋을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이제 다른 의원님들도 계속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모든 지역에서 다 균등하게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속. 그 중기적으로는 네. 당연히 그런 계획을 마련하고요. 이번 올해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뭐 시기적으로만 그럴 뿐이지 당연히 그 반영을 시켜서 가시적인 저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지역에 수소가 웬 말이냐 가스부터 해달라 이런 예. 말 안 나오게 예, 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듣고 이상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뭐 한 몇 가지만 자료 요청하고 간단하게 좀 할게요. 소송 수행 지원 우리 설명서 11쪽에 보면 지금 자료 좀 정리해 주십시오. 그 저희 고문 변호사분들 수행한 내역하고 지급한 금액하고 해서 좀 주시고 그리고 관련 부서도 좀 같이 주시고 소송 수행 변호사 수임료 이 부분은 이 부분도 명단하고 금액하고 그리고 부서 그리고 소송명 간단한 소송 내용 정리까지 해서 최근 5년치 저희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20쪽입니다. 저희 지방공기업관리에서 지금 도시공사 사장 경영부 이행 실적 평가 이게 2023년도도 시행을 한 겁니까? 한 겁니다. 요거 결과 보고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102쪽인데 저희가 이제 추경 설명서는 13쪽이에요. 저희가 지금 10월 31일자로 첫 만남 이용권을 예산 집행 누계가 이제 91.59%인데 저희가 이제 추경에서는 그냥 도비 12 그 목 바꾸는 거 외에는 진행된 게 없고 이게 10월 31일 이후에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사업량 3,423명을 넘어서면 이게 종료가 되고 뭐 내년으로 2월 된다든지 뭐 이런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이게 국도 12 사업인데요. 그렇죠. 예. 현재까지는 이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는 읍면동 출생 신고를 하면 저희가 거기서 이제 근데 잠깐만요. 저희 지금 그 4차 추경, 사회 추경 네. 보면은 지금 91.59% 예산 집행률이거든요. 10월 31일자로. 근데 그 이후에 안 부족했어요? 저희가 12월 달 것까지 어. 예산 추계를 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부족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근데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10월 31일자 예산 현황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예산 현황의 집행률이 91.59%예요. 저희의 아이들은 뭐 이렇게 뭐 몰아서 나오지는 않잖아요. 태어나지 않잖아요. 분산이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근데 지금 10월 31일 이후에 11월 10 저희가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냐고 하면 저희가
어떤 한 통장이 있어서 네. 이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통장으로 다시 예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 1년 동안 이제 쓰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 신청 들어오신 분들도 그 예치된 거로 해서 부족할 때는 저희가 그 쓸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연도 초에 그 그거를 예치를 예치라는 할 게 수가 우리가 있어요. 사업비를 예치를 한다고요? 네. 이 개인한테 아니, 근데 개인 좀- 통장으로 이게 이제 바로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요. 아니 근데 저희가 예산 집행률 자체를 예치하는 거를 예산 집행률이라고 표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 요 자료 정리해서 위원장님 예, 제가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해주십시오. 네, 네. 걱정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좀 약간 우리 회계 원칙에서 문제가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산 집행률이 91%였다가 다시 어떻게 되나 떨어질 수 있죠. 집행률 자체가 마이너스로 예산이 늘지 않았는데도 예치된 게 다시 미사용분이 남으면 집행률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안 되죠. 네, 자료 만들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격 아까 이제 김영 의원님이나 또 말씀 주셨던 건데 129쪽에 자격증 취득자 강의 경험 제공은 이 사업은 좀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타당한지 여부가 이게 지금 학교의 아이들이 그러면 아이들이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까? 교육청하고 이제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아마 수요 조사를 교육청에서 할 것 같은데요. 예. 아이들은 학교의 수요 조사지 아이들의 수요 조사는 아닐 거라고요,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고민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네. 나중에 한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48쪽 지역화폐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제가 이제 지역화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뭐 지난번에 팀장님께서 못 오셔가지고 제가 여쭤봐서 지금 그 방송에서 질의를 좀 할게요. 저희가 이제 그 지류 상품권이나 그리고 모바일로 카드로 하는 상품권이 두 개로 나뉘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100억을 발행을 했어요. 저희가 조폐공사에서 이제 발행을 했어요. 지류를. 그리고 저희는 이 100억 원어치의 지류를 이제 뭐 제작비를 주고 가져오죠. 그렇죠? 발행비를 주고. 그러면 이 100억을 시민분들에게 농협이나 이런 창구를 통해서 금융권을 통해서 판매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할인율은 차지하고 네네. 예. 100억이 다 팔렸어요. 그런데 환수가 전액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미환수가 발생을 해요. 네네. 예. 이 미환수 금액이 어디로 갑니까? 지금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네. 저희 지류 같은 경우는 이제 19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네. 그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그 채권 그러니까 아직 도래가 안 됐고요. 전자 앱이나 이제 전자화폐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이제 인센티브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카드 발행한 거는 영구히 이제 본 금액은 있다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인센티브가 네. 이게 3년입니다. 이제 저희가 네. 이제 올해부터 이제 그게 이제 저희 소위 말하는 낙전 수입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네. 사용을 안 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고로 기속되거나 이제 저희 자치단체로 이제 기속이 돼야 맞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네. 아마 인센티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예. 낙전 수입이 어디로 갑니까? 저희 통장으로 지금 들어오는데요. 그건 이제 분리를 좀 해야 되는데 코나이라고 저희 대형 업체가 있습니다. 경영 네. 전체 거기랑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전 수입이 아마 올해부터 발생을 하게 되는데 협의를 왜 하죠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 거기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가 그게 낙전 수입이냐 아닌지 정확히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자료를 받아서 네. 저희가 낙전 수입이 돼 있으면 그거를 이제 세입으로 잡으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예. 저희가 지금 아까 소멸시효라고 했는데 예. 유가증권 발행해서 예. 저희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유통기한하고 같은 의미입니까? 이제 그 발행 일자별로 네. 그게 이제 써 있습니다. 5년 동안 유효하다고. 네. 그게 이제 5년이 아직 도래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지류 상품권에 네. 발행 날짜 써 있습니까?
처음에 써 있는 게 맨 처음에 시행할 때 예. 19년도 맨 처음에 시행할 때 이제 그게 일부 안 써 있는 게 있는데 예. 그걸 그래서 19년 말로 이제 저희가 통상 네. 최대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네. 될 수 있거든요. 아마 그 뒤부터는 날짜가 써 있으니까요. 예. 그러면 그게 5년이니까 24년도에 이제 그게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날짜가 어디 써 있죠? 그 뒷면에 써 있습니다. 뒷면에요? 예, 그 찍게 돼 있습니다 날짜. 아, 발행할 아, 때. 예. 근데 처음에 할 때는 이제 아마 제 지갑에 있으니까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 부분이 미완수 이익에 대해서 낙전 수입이나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그 지금 이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서 발생하는 어떤 이 비용들에 대해서 관리가 정확히 돼야 된다. 저희도 그거를 지금 카드는 몇 년이라고요? 3년? 아니 카드는 영구적인 영구예요? 안 쓰면은 그 돈이 그대로 네.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인센티브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네. 이 카드를 쓸 때 네. 20만 원을 충전을 하면 6%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이제 그게 이제 2,612에서 12,000원이 거기 붙는데 네. 추가로 그거를 3년 동안 안 쓰면 그게 이제 낙천 소멸이 수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올해부터 이제 그게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예,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예. 중요한 게 카드에 잔액이 대부분 남아 있어요. 또 일부씩 많이 남아 남아있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분은 이제 잊어버린 분께서는 이게 몇 년이 흘러가고 있고 3년이 뭐 그 인센티브라고 표현하시는 그 할인 부분. 근데 할인- 대부분은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지금 코나이하고 이제 하는 네. 그 전자화폐 같은 경우에 네. 같은 비율대로 그러니까 저희가 본 금액을 쓰면 네. 그 인센티브하고 같이 같은 비율로 네. 소멸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본 금액은 영구히 남아 있는 거죠. 본인이 안 쓰면. 다만 인센티브 남아 있는 걸 안 쓰면 그게 이제 3년 지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래요. 100억이 예를 들면 카드로 그 모바일로 해서 시민들이 구입을 했어요. 그 6% 이런 그거 제외하고 그 전체 총액으로 그냥 봅시다. 그러면은 100억을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2019년도에 발행된 부분에 대해서 10억이 계속 안 들어와. 그거는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자 수익은 발생하고 그거- 이거는 그러면 이자 수입은 저희가 그때 매년 예. 세입 조치. 그럼 이거는 어느 통장에 어느 계정으로 남아 있습니까 우리 시에? 저희 그 카드 계정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 네. 과에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어. 돈이. 네. 다만 이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인센티브 네. 그건 통장이 또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거기에 이제 3년이 된 거를 인센티브는 그거는 이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무슨 말씀인지 예, 예. 알겠고요. 예, 예. 본 금액에 대해서 그거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지류나 이게 지금 현재까지 얼마를 발행했죠 저희가? 지금 지류 같은 경우 아까 1,000억 아까 네. 말씀드렸고요. 그럼 예. 카드는 카드 한 3,000억 조금 넘는 거 그럼 총 4천억이에요. 예, 예. 1%면은 40억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 만약에 본 금액의 잔액이 남으면 거의 100억 단위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본 금액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드형 같은 경우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영구히. 네. 그거는 쓰지 않는 한 계속 남아 있는 거고 지류형 같은 경우는 예. 유효 기간이 거기에 써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따집니다. 5년. 네. 네. 그게 24년도가 도래되기 때문에 아직 네. 도래가 안 됐고요. 그러면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센티브가 이제 그게 이제 지류형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도 지류로 주기 때문에 네. 5년 똑같이 맞는데 전자화폐 같은 경우는 3년이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저희가 어느 순간 청산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규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속될 수는 없어요. 지금 과장의 말씀처럼 영원히 남아 있을 수는 없어요. 저희는 이 사업이 언젠가 종료가 되니까. 저도 이제 그걸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거 지금 파악하다가 지금 미처 그까지는 파악 못했는데 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청산 경우를 네. 네. 저 똑같이 지금 네.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산이라든지 아니면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사업이 진행 안 될 경우에 이제 사업이 네. 진행이 되더라도 예. 이 부분이 저희가 지류는 소멸시효가 존재하지만 카드에 대해서도 어떤 뭐 상법상으로나 뭐 어떤 뭔가가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좀 해주십시오.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인센티브는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 이제 3년이 지나면 네, 시효가 지나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 올해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안 쓴 게 인센티브 안 쓴 게 한
한 3천 정도 지금 이상 되는 그 걸로 카드는 모바일은 저희 몇 년, 3년 된 거예요 이제? 3년이 좀 지났죠. 그러니까 3년 올해부터 지났- 발생하게 됩니다. 그 수입이. 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한 3천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코나이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12월 중에 세입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네. 발생한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 보고도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시고 예, 전체적인 낙전 수입 관련해서도 자료도 좀 주시고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종료하면서 중식하기 전에 전 부서 수정 내역 제출을 6시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다 들어왔습니까? 아니 지금 마무리 지금 정리가 된 상태고요. 네, 정리 되는 대로 바로 드릴 거고 네, 이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뿐만이 아니고 네. 다 공통적인 당연하죠. 사안이기 때문에 다- 다른 위원회하고도 같이 네, 네, 그걸 자료는 이렇게 좀 공유토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있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한을 분명히 드렸는데 예, 6시 안에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행정자치국 및 본청 관할 읍동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언합니다.